지금처럼 폭락, 부정적인 예측이 많을수록 실제로는 강세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2배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하루 오르면 하루 내리고 계속 반복하는 미국 증시입니다. 계속된 오르내림과 횡보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지루함에 지쳐갈 수 있는데 하루하루 등락에 너무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먼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2차 회담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파월의 증언이 있었는데요. 핵심 내용을 공유드리고 세계적인 투자자 캠 피셔가 올 하반기 강세장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를 제재하는 미국 우량 기업들이 어떤 제재를 가하는지 공유드리고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증언이 또 있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소비, 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 이번 사태가 더 높은 인플레이션 상승을 야기하고 미국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시장에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기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3% 하락했고 고점 대비 9% 하락한 상황, 나스닥은 1.5% 하락했고 고점 대비 17% 하락한 상황, S&P 500은 0.5% 하락했고 고점 대비 현재 9% 하락한 상황입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 기술주, 반도체, 성장주가 약세를 보였고 에너지, 유틸리티, 헬스케어 섹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839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직 크게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고 금일 공포지수는 22입니다. 지금 현재의 공포지수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수치까지 내려갔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위축됐고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말하는 공포 구간에 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2차 회담이 종료되었는데요. 이번 2차 회담에서 민간인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 개설 및 통로 인근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기대한 결과는 얻지 못했다면서 민간인 대피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에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하기 위한 인도주의 통로를 제공하는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설명해 이 인도주의 통로에서 민간인 대피가 이루어지면 해당 지역 인근에서는 일시적으로 휴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3차 회담을 갖기로 한 상황이고요. 러시아 대표단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표현하며 군사 문제, 국제 인도주의 문제, 분쟁의 정치적 해결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국제적인 제재와 전 세계적인 여론, 러시아 내 전쟁 반대 여론에 지치는 게 빠른지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강한 공격에 함락 혹은 지치는 게 빠른지 더 잘 버티는 쪽이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갈 듯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파월의 증언이 있었는데요. 무슨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어제와 오늘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가면서 주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가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판단이 어렵지만 이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소비, 투자 위축은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의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고 미국 경제에 타격이 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은 3월 금리 인상 계획을 다시 말했는데요. 3월의 금리 인상이 적절하고 25bp 인상을 여전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현재 높은 상황이라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향후 더 큰 인상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에너지 가격 상승이 미국 경제 전방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이유가 더 커다란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계속되는 금리 상승이 적당하고 긴축 정책의 페이스는 3월 FOMC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노동력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 그리고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는 더 큰 규제가 필요하다고도 말했고요. 그리고 어젯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었는데요. 21만 5천 건으로 발표가 되었고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오른쪽 화면을 봐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 통계에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잠시 작년 말에 급등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오미크론 확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은 역시 일시적이며 다시 현재 고용이 늘어나고 있고 해고가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제 CT 전략팀이 미국 증시와 기술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했는데요. 상향한 이유를 살펴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는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며 현재까지 손실은 주로 러시아와 관계 있는 종목과 금융주에 집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더딥을 추천했고 과거에도 글로벌 증시는 지정학적 위기 이후 결국 10%에서 20% 상승으로 마무리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투자자 캔피셔가 올 하반기 강세장이 온다고 말했는데요. 올해 이 정도로 빠르게 조정이 올 줄은 캔피셔도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현재 불안정하지만 올 하반기에는 결국 강세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좀 많았는데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진짜 약세장은 소리 없이 찾아온다고 말했고 지금처럼 폭락, 부정적인 예측이 많을수록 실제로는 강세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강세장을 전망하는 근거 중 하나로 미국의 중간선거를 뽑았는데요. 미국의 중간선거는 올해 11월에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세금, 규제 등의 대규모 불확실성 법안들을 무산시킬 것이고 이는 곧 증시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미국 역사상 중간선거가 있는 해의 4분기는 83%가 상승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미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그리고 전쟁이라는 악재와 관련해서 전형적으로 공포와 루머가 만든 정상적이고 작은 조정장이라고 말했는데요. 그 이후로 시장은 이미 이 모든 악재들을 선반영할 시간이 충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험은 기업들이 겪은 공급망 혼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으로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는 미국의 우량 기업들과 그 기업들이 어떤 내용의 제재를 가하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세계 1위 기업 애플입니다. 애플은 러시아에서 아이폰 등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고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를 제한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러시아의 지하철역인데요. 러시아의 많은 시민들이 애플페이가 제한되자 시간이 굉장히 지체가 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러시아 시민들은 앞으로 이런 불편함을 겪고 이런 불편함이 러시아 내에서도 푸틴에 대한 안 좋은 감정과 여론을 만들겠죠. 그리고 애플뿐 아니라 자동차 기업들 포드, 볼보, 폭스바겐, GM 역시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포드는 영업을 중단했고 볼보와 GM은 러시아 수출을 중단, 폭스바겐은 러시아 내 차량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메타와 구글은 러시아의 국영미디어 채널을 차단했고 메타는 러시아 국영매체 계정에 광고나 영리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미국 최대 석유 기업인 엑손모빌은 러시아에서 운영 중인 유전 개발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고 글로벌 금융업계 마스터카드와 비자는 러시아 금융기관들과의 결제망을 차단했습니다. 거기에 글로벌 OTT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는 러시아 국영 채널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나이키 역시 러시아 내 판매 중단을 선언했고 이런 제재가 향후 실적 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나스닥 두배 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QLD도 결국 4차 매수 타이밍이 시작되었고 어제까지 6일차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거래일로 나누어서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내 투자금에 따라 매일 2주를 살 수도 있고 3주를 살 수도 있습니다. 현금이 부족하다면 한 주씩 최대 40거래일까지 아니더라도 한 주씩 최대한 올해 매일매일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S&P 500 두배 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도 QLD와 마찬가지로 이제 4차 매수 타이밍 6일차까지 매수 완료했습니다.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거래일로 나누어서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 USD 일봉 차트입니다. USD는 이미 4차 매수 타이밍 매수 중이었고 어제까지 벌써 24일차 매수 완료했습니다.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거래일로 나누어서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댓글 Q&A는 조우현님의 댓글입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수입의 몇 프로를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둘 다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수입의 몇 %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 최소 50% 정도는 주식 계좌에 바로 넣습니다. 저는 제 생활비와 고정 지출만 빼놓고 그 외에 모든 돈은 일단 주식 계좌에 넣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얼마 전에도 설명드렸었지만 주식 계좌에 한번 넣으면
총 자산이 줄어드는 걸 보기 싫어서 웬만하면 출금을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은행 어플에 비해 출금이 굉장히 귀찮기도 하고요. 전 실제로 이번에 부동산 목금 3천만 원만 출금을 했고 그 외에 단 한 번도 출금을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 주식 계좌의 총 자산이 계속 불어나는 걸 확인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있고요. 저는 적금과 예금이 아예 없습니다. 차라리 현금으로 주식 투자에 넣어두는 편이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익이 얼마든 상관없이 저축이든 투자금이든 50%는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평범한 개인 투자자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싶다면 말이죠. 그런데 경제적 자유까지 원하지 않는다면 뭐 동기부여를 위해 옷도 많이 사고 스스로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겠죠. 저는 제 자산을 화면에 보이는 미국 증시 흐름에 맡기고 있습니다. 화면의 검정 원을 보시면 최소 1년 정도는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할 때도 있고 혹은 그 이상 몇 년 정도는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축이 아닌 투자 자산이라는 건 원래 그런 겁니다. 등락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냥 실거주하는 집이라고 생각하고 이 종목들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 자산이 이 종목에 실거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실거주 집은 팔지 못하는 것처럼 이 종목 역시 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목돈 필요할 때만 혹은 내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을 때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위해 선물을 줄 때만 그럴 때만 매도하는 겁니다. 지금 저와 함께 웅덩이 매매법으로 이 힘겨운 구간에서 웅줍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번 이 조정장을 버텨내시는 분들은 앞으로 장기 투자에 성공할 확률이 높을 겁니다. 가장 확실한 종목에 투자했으니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종목에 투자를 확신하고 이 종목을 매수했는지 매수했을 때를 생각해 보시고 이 시기에 한 주라도 더 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웅덩이 매매법은 가장 확실한 우상향 종목에 조정장이 왔을 때만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가장 안전한 투자라는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오늘 하루만 화이팅하면 주말입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